칼럼니스트 데이비드 브룩스가 지금 미국을 보면서 이런 진단을 내렸어요. 이게 그냥 정치적으로 나뉘었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훨씬 더 깊은 그런 위기라는 겁니다. 오늘 그의 날카로운 분석을 따라서 이 혼란의 진짜 모습이 뭔지, 그리고 희망은 과연 어디에 있는지 같이 한번 파헤쳐보죠. 자, 바로 이 질문에서 모든 게 시작됩니다. 사실 우리 스스로나 주변 사람들한테 한 번쯤 던져봤을 법한 질문 아닌가요?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걸까?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불행하고 분노하고 또 외로워하는 걸까? 이게 바로 브룩스가 말하는 그 거대한 혼란의 한가운데 있는 질문입니다. 첫 번째 섹션은 바로 사회적 위기입니다. 미국에 얼마나 절망과 불신이 퍼져 있는지 숫자로 한번 살펴볼게요. 브룩스는 이 위기의 뿌리가 정치가 아니라고 딱 잘라 말해요. 그보다 훨씬 근본적인 문제, 그러니까 우리 마음, 관계, 사회 구조 자체가 막 흔들리고 있다는 거죠. 이게 그냥 감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게 바로 데이터인데요. 지금부터 그 숫자들 속에 숨겨진 충격적인 이야기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숫자부터가 참 가슴이 아픕니다. 21세기에 들어와서 미국의 자살률이요, 무려 30%나 늘었다고 해요. 이건 사회 전체에 보이지 않는 절망감이 얼마나 깊이 퍼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슬픈 지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절망감은 결국 고립으로 이어지죠.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정말 친한 친구가 단 한 명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미국인의 수가요, 불과 몇십 년 만에 4배나 늘어났대요. 정말 우리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점점 더 높아지고 두꺼워지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바로 이 지점. 여기가 브룩스가 가장 심각하게 보는 문제입니다. 바로 사회적 신뢰의 붕괴. 두세 대 전만 해도 60%, 그러니까 열의 6은 타인을 믿는다고 답했는데 지금은 그게 떡 절반인 30%로 뚝 떨어진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믿는 법을 점점 잊어가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본 데이터들 있죠? 그게 바로 이 문장 하나로 딱 설명이 됩니다.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느낄 때 당신은 그것을 불의로 여기게 되고 분노를 표출하고 싶어진다. 그러니까 이 깊은 외로움, 슬픔, 나를 아무도 봐주지 않는다는 이 느낌이요, 이게 그냥 개인의 감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대한 불의, 사회적 부정으로 느껴진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엔 사회를 향한 분노와 공격상으로 폭발하는 거고요. 사회를 병들게 하는 치명적인 독소 같은 거죠. 그렇다면요, 이 지긋지긋한 불신과 분노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브룩스는 정말 의외의 곳을 지목하는데요. 바로 우리 사회의 핵심 시스템,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겠다고 약속했던 그 능력주의입니다. 아니, 어떻게 좋은 의도로 만든 시스템이 이런 끔찍한 결과를 낳게 된 걸까요? 브룩스는 지금의 능력주의가 3가지 치명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다고 봐요. 첫째, IQ나 시험 점수처럼 딱 측정할 수 있는 것만 너무 띄워준다는 거예요. 정작 성공에 더 중요한 창의력이나 끈기 이런 것들은 무시하면서요. 둘째, 짜여진 판이라는 거죠. 부유층은 자녀에게 유리한 고지를 만들어주는 방법을 거의 예술의 경지로 완성시켜놨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게 결국 교육 수준에 따라 사람을 쫙 갈라놓는 새로운 계급, 새로운 카스트 제도를 만들어버렸다는 겁니다. 짜여진 판이라는 말이 절대 과장이 아닙니다. 이 그래프 한번 보세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브룩스가 인용한 연구인데 라지 채티교수의 연구예요. 소득 상위 1% 집안의 아이는요, 하위 60% 집안의 아이보다 아이비리그 대학에 들어갈 확률이 무려 77배, 77배나 높다는 겁니다. 이걸 과연 우리가 공정한 경쟁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이게 바로 능력주의가 낳은 비극적인 결과인 거죠. 사회가 성공한 똑똑한 사람들과 뒤처진 나머지로 딱 나뉘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육이라는 사다리에서 밀려났다고 느끼는 사람들 마음속에는요, 깊은 모멸감과 분노가 차곡차곡 쌓여가는 거죠. 그리고 바로 그 분노가 오늘날 우리가 보는 포퓰리즘의 가장 강력한 연료가 되고 있는 거고요. 자, 지금까지 문제의 원인을 정말 깊숙이 파고들어 봤습니다. 그럼 이제 좀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볼까요? 브룩스는요, 해결책이 거창한 정치 구호에 있는 게 아니라고 말해요. 오히려 가장 작고 가장 일상적인 단위, 바로 우리 주변의 공동체와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서부터 회복이 시작된다고 강조합니다.
여기서 브룩스가 정말 멋진 개념을 하나 소개하는데요. 바로 weaver. 우리말로 하면 배 짜는 사람 정도가 되겠네요. 이 사람들은요, 찢어진 사회라는 억감을 한 올 한 올 정성스럽게 다시 엮어내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뭐 대단한 영웅 같은 게 아니고요. 그냥 자기 동네에서, 직장에서 묵묵하게 신뢰와 관계의 망을 다시 짜나가는 우리 주변의 모든 이들을 말하는 겁니다. 좋은 소식은요, 우리 모두가 이런 위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브룩스는 우리가 일상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몇 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는데요. 예를 들면 상대방 말을 중간에 판단하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는 시끄러운 경청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화에서 내가 주인공이 되려고 하는 자랑꾼이 되지 않는 거죠. 또 단순한 의견 차이 너머에 있는 근본적인 가치관의 차이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래도 우리가 함께 공유하는 보석 같은 문장? 그러니까 공동의 믿음이나 가치를 찾아내서 대화의 중심에 두라는 겁니다. 자, 이제 시야를 개인과 공동체를 넘어서 국가의 역사라는 더 큰 그림으로 한번 넓혀볼게요. 브룩스는 지금 이 혼란이 역사상 처음 있는 비극이 아니라 미국 역사에 계속 반복되어 온 어떤 패턴 속에서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희망의 근거를 찾습니다. 브룩스가 인용한 역사학자 세뮤얼 헌팅턴의 말을 보면요. 미국은 주기적으로 기존 질서가 무너지고 새로운 가치가 막 부딪히는 도덕적 격동기를 겪어왔다는 거예요. 1770년대 독립혁명기, 1830년대 잭슨주의 포퓰리즘, 1890년대 산업화의 혼란, 그리고 우리에게 익숙한 1960년대 사회 대변혁까지요. 그리고 어쩌면 우리는 지금 바로 그 새로운 파열과 복원의 시기, 그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이게 바로 브룩스가 우리에게 전하는 가장 핵심적인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모든 성장은 상처와 회복, 즉 파열과 복원의 과정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거죠. 한 사람이 더 깊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고통의 시간을 겪어야 하듯이 한 사회도 더 성숙하고 통합된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해서 지금처럼 극심하게 찢어지는 이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만 한다는 겁니다. 결국 브룩스의 이 모든 분석은 우리 각자에게 하나의 질문을 던지는 셈입니다. 이 위대한 복원의 이야기 속에서 나는 그리고 여러분은 어떤 역할을 맡을 것인가? 이 거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고민하고 또 실천해 나가는 것, 어쩌면 그것이야말로 회복을 향한 가장 위대하고 또 확실한 첫걸음이 아닐까요?